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동아리 신입 환영의 날이었어요. 내내 지방에 살았기에 서울이 많이 낯설다 보니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평소처럼 검은 후드티에 펑퍼짐한 청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누가 봐도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아리방에서 간단한 입회식을 마치고 선배들과 신입들은 학교 정문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신입들의 통성명을 겸한 신고식이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왔고요. 아직 서울이 많이 낯섭니다. 암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강원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왠지 그 반응이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했기에 제 얼굴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순간 저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 한 여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 이름을 들어보니 그 여학생의 이름은 이현선이라고 했어요. 현선이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기에 더욱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선이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녀는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하루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식당에서 점심시간을 막 넘기고 조금 한가해질 무렵이었는데요. 손님 두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익숙한 얼굴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놀라서 멈칫했는데 현선이도 당황한 듯 웃으며 물었어요. 지윤아, 너 여기서 일하는 거야?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현선아, 공부하다 시간이 좀 남아서 겸사겸사 용돈도 벌 겸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웃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그녀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선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뭔가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료수 2개를 집어들고는 밖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저기 현선아! 제가 부르자 그녀가 뒤돌아봤어요. 제가 쭈뼛거리며 음료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친구분이랑 마셔. 현선이가 음료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 뒤 현선이는 식당에 자주 찾아왔고 단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진 않아도 그녀가 식당에 오는 날이면 마음이 설레고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대학 시절 내내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현선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줬기에 어머니도 현선이를 참 좋게 봤어요. 그 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바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현선이가 있어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선이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서로 바쁘게 지냈지만 우리는 늘 함께였고 더 단단해졌어요. 취업 후 5년이 넘게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현선이와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의 전세로 투룸 빌라를 대출 없이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평소처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마음을 다잡고 현선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현선아, 남들처럼 화려하게 시작은 못하겠지만 아직 젊기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볼게. 나랑 결혼해 줄래? 제 말을 들은 현선이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선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신데 그동안 어머니에게 현선이를 인사시키기도 했기에 현선이네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물론 우리 집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보니 결혼할 때 크게 도움을 줄 형편은 못 됐습니다. 어느 날 본가에 내려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현선이랑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고 싶어요. 제 말에 어머니가 찌개를 한번 휘저으며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근데 말이다. 말끝을 흐리던 어머니가 뒤돌아섰고 긴 한숨을 내신 뒤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어쩐다니. 제가 손사래를 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건 현선이도 이미 다 알고 있는걸요. 그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두웠기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식탁에 앉았고 이모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네 민석이 결혼할 때 말이야. 며느리 쪽에서 집은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청 난리였잖니. 그 바람에 네 이모랑 이모부가 부랴부랴 돈을 구해서 전세 얻을 돈을 겨우 마련해줬잖아. 그런데도 집을 못 사줬다면서 여전히 불만이라잖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되지 뭐니. 근데 혹시나 현선이네 집에서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볼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알았다고 해. 엄마, 현선이네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네. 네가 어디 가서 현선이 같은 애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 어이가 없어 웃으며 제가 되물었어요. 엄마, 대부분 아들이 아깝다고 하던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주변을 둘러봐도 현선이 같은 애는 없다 그 말이야. 애가 어쩜 그렇게 속이 깊은지 전에도 군대 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 같이 면회 갔던 적 몇 번 있었잖니.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던지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그때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미소를 짓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거기다 7급 공무원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성격도 좋은데다가 머리도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현선이랑 결혼할 생각만 해. 어머니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지만 혹여나 이모네 며느리처럼 뭔가를 크게 요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이모가 어머니를 찾아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모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숨 섞인 하수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을 하나 낳을 걸 그랬어. 키워보니까 아들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더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이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어?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저번에 놀러 왔길래 기껏 한상 차려줬거든. 근데 뭐가 그리도 불만인지 인상을 팍 쓰면서 지 손으로 물도 안 갖다 먹더라니까. 물을 안 갖다 먹다니. 그럼 언니가 직접 물을 가져다 줬단 말이야? 내가 음식까지 다 해다 바쳤는데 미쳤다고 물까지 가져다 주겠어? 며느리 코고씨 우리 아들한테 물 한마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가져다 주더라고.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지가 좋아서 그러는 걸 어쩌겠어.
그렇긴 한데 보고 있으면 아주 속이 터진다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야. 올 때마다 용돈도 줘야 한다니까. 용돈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 며느리 말이 요즘은 시댁에 가는 며느리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오면 용돈을 챙겨준다고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단 말이야? 이모가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어요. 글쎄 그렇다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는 건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 게다가 집도 전세를 얻어줬다고 올 때마다 어찌나 투덜대는지 결국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이모를 따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모가 답답하다는 듯 더욱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암튼 요즘 애들 진짜 싸가지가 없다니까. 거기다 내가 며느리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라도 하면 안 싸더니 전화해서 요즘은 며느리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니까. 그러게 싫은 소리를 뭐하러 했어. 아니 시댁에 올 때마다 돈을 줘야 한다길래 나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그럼 친정에 가면 우리 아들도 돈을 받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며느리 앞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면서 안사돈한테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지 뭐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예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가 보고 싶으면 얼마나 보고 싶다고 돈까지 주면서 오라고 하겠어. 아무튼 세상 말세라니까. 이모의 긴 하소연에 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사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본가에 내려갔더니 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모가 이미 와 계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준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우와 와인을 가져갔기에 셋이서 한우와 해산물을 안주 삼아 와인을 마셨어요. 한우가 구워지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때쯤 이모가 잔에 와인을 가득 채우더니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대뜸 물었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지훈아, 요즘 애들은 우리 며느리처럼 다 그런 거니? 아니면 우리 며느리만 그런 거라니? 제가 고개를 뒤집고는 슬쩍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왜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예 안 내려온다면서 일이 생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고 이모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말도 마라. 나도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신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전화를 했더라고. 정말? 그럼 엄청 좋은 일이잖아. 개뿔 좋은 일이긴 뭐가 좋은 일이야. 이모가 단호하게 말하며 와인을 다시 한 잔 따랐고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며느리는 미워도 손주는 예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위로에 이모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 태어나봐라. 며느리가 얼마나 유세를 떨겠어. 올 때마다 손주한테 용돈을 얼마 달라느니 그런 소리 할 게 뻔하잖아. 벌써부터 피곤하다니까. 설마 그러겠어. 엄마가 웃으며 말하자 이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며칠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거든. 근데 대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그래? 이모가 다시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산후조리원 예약해야 한다면서 얼마짜리로 하면 되냐고 묻더라니까. 그걸 왜 언니한테 물어?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겠다는 거야. 며느리 말로는 산후조리원비도 원래 시댁에서 해줘야 한다면서 얼마를 지원해줄지 미리 말해달라지 뭐야. 내가 얼마를 지원해줄지 말을 해야 예약을 한다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뭐 그런 미친 소리가 다 있어. 평소 조심스러운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막말에 이모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지랄도 그런 지랄이 없더라니까. 생각해봐. 비록 전세지만 집도 우리가 구해줬잖아. 근데 산후조리비까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냔 말이야.
그럼 그 잘난 친정에서는 대체 뭘 해주는데? 이모가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전화 받고 어찌나 부하같이 밀던지 나도 모르게 쏘아붙였더니 조금 있다가 안사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또 일장연설을 늘어놓을 게 뻔하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 그랬더니 안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던 것인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내가 속상해서 살 수가 없다. 그거 보면서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지 우리 며느리만 그런 건지 진짜 할 말이 없지 뭐야. 이모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사촌 형수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사촌 형수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어머니는 마치 눈앞에 닥칠 불행을 예견하는 사람처럼 작은 한숨에도 나리성 감정을 담아냈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느라 몇 번이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형수님은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현선이가 좋은 애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근데 말이다. 언니네 며느리도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했잖아. 사실 나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잖니. 혹시나 현선이도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니지. 우리 현선이가 그럴 리가 없지. 제가 웃으며 어머니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럼요. 현선이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거기다 현선이 부모님도 엄청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풀리는 듯 했지만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어머니의 불안은 다시금 커졌습니다. 상견례 전날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주무셨는데요. 아침에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설마 참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긴장이 돼서 잠이 와야 말이지. 그렇게 티가 많이 나니? 어머니의 충혈된 눈을 보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눈이 새빨개요. 근데 진짜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선이네 부모님은 엄마가 올라오기 힘드시다고 본가로 내려오신다고까지 했다니까요. 진짜 좋은 분들이세요. 어머니가 작은 한숨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준비해둔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고 잠시 후 우리는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내내 창밖을 내다보셨는데요. 잠시 후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 현선이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장모님이 입을 뗐습니다. 지훈이가 벌써 집을 마련해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집이 아파트도 아니고 방 2칸짜리 빌라라 죄송하네요. 우리 집 형편이 괜찮았다면 집을 마련해줬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할 뿐이죠. 지훈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참 성실해서 듬직하고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살면서 풍족하게 키우질 못해 항상 지훈이한테 미안하고 그렇네요. 결혼할 때 보탬이 돼야 하는데 참 미안할 뿐입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는데 장모님이 다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죠. 이상한 여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친구 딸이 상견례까지 하고 파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 남자가 집도 못 해온다고 하고 차도 작은 걸 타고 다닌다면서 남자 능력을 운운하더니 결국 파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니네 딸은 집도 마련하고 큰 차도 샀냐고요. 그랬더니 친구네 딸은 20대 후반인데 2천만 원 모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천만 원 모은 자기 딸은 대단한 거고 30대 초반에 1억 모은 남자 보고는 집을 못 해온다고 파혼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모님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이죠. 지훈이가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요즘 세상에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데 빚 없이 전셋집을 마련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장모님의 칭찬이 이어지자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하게 흔들렸는데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남자가 결혼할 때 집 하나는 해가야 한다는 말이 많아서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집이 무슨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세상에 집을 해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불공정 거래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람이 성실하고 인성이 바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이야 결혼해서 서로 열심히 모아서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모님 말에 순간 고요해졌는데 곧 장모님이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 말투가 좀 거칠었죠? 죄송합니다. 그치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 남자가 집을 해왔다고 해도 인성이 개차반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부인, 지훈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장모님의 진심에 큰 감동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장모님이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는 다독여 주셨어요. 상견례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며 한동안 이야기에 몰두하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사부인이 시원시원하고 성격이 참 좋으시더라. 정말 다행이야. 사실 장모님 별명이 여장부라고 하더라고요. 여장부?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장모님이 보기엔 여리여리해 보이셔도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거든요. 현선이한테 들었는데 현선이 할머님이 큰어머니 친정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대요. 근데 장모님이 그런 걸 그냥 보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할머님이 큰어머니한테 또 막말을 하셨나 봐요. 그때 장모님이 들고 일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들고 일어나다니? 집안을 발칵 뒤집어놨다나 봐요. 그 뒤로는 할머님이 장모님 눈치를 보셨대요. 물론 큰어머니는 평생 고마워하신다고 하고요.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놓으셨는데요. 결혼식 준비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고 장인 장모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추려 애쓰셨어요. 어머니도 많이 양보하려 하셨고 양가의 배려가 겹치며 오히려 약간의 웃지 못할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따스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에도 아내는 어머니께 무척 잘했고 저 또한 장인 장모님을 정성껏 챙기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본가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석이 말이다. 결국 사달이 났지 뭐니. 사달이라뇨? 그래서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 결혼식에 안 왔던 거예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결혼식 날 이모와 이모부만 왔고 사촌형과 형수님은 참석하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그때 민석이 처가 임신했다고 했잖니? 네, 벌써 출산했겠네요. 설마 출산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출산은 무슨 출산이야. 그때 유산됐어. 네? 유산이요? 병원에서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문제는 민석이 처가 하는 말이 그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얘기가 나왔을 때 언니가 쓴소리를 좀 했거든. 그것 때문에 유산됐다고 책임지라고 사돈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거야. 살다 살다 그런 집구석은 처음 본다니까. 제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사돈이 언니를 밀쳤는데 언니가 넘어지면서 등에 시퍼런 멍이 들었더라니까. 그걸 본 형부가 눈이 돌아가서는 경찰을 부르고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었어.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니들 결혼식 망칠까봐 언니랑 형부가 입단속을 시켰지. 좋은 날 앞두고 패기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민석이도 정이 뚝 떨어졌는지 결국 이혼했지. 그 난리를 치고 어떻게 같이 살겠니? 결국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이혼하면서도 돈을 어찌나 요구했는지 형부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했다니까. 언니가 다치고 난 뒤 진단서를 받아놨던 게 크게 작용했던 건지 결국에는 이혼하고 조용히 나갔어.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들으며 할 말을 잃은 채 멍이 서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촌형 이야기를 들을수록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혼이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정신나간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이모는 다시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친척 결혼식이 있다며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우리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얼굴에는 평온함이 묻어났고 밝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모가 갑자기 입을 뗐어요. 나는 요즘 애들이 다 그 정신나간 인간처럼 그런 줄 알았지 뭐니. 근데 현선이는 이렇게 착하고 살갑잖아. 그런 거 보면 민석이는 눈이 어떻게 된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인간을 데려왔겠어. 이모가 고개를 젓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하고는 진짜 악연이었던 모양이야.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전 며느리가 찾아왔더라니까. 그 말에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뭐? 이혼한 마당에 찾아오긴 왜 찾아와? 당장 내쫓지 그랬어. 우리도 당연히 내쫓긴 했지. 근데 아쉬운 게 많았던 모양이야. 그동안은 우리 아들 덕분에 편하게 살다가 이제는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러니까 힘들었나 봐. 나한테 사과하고 싶다면서 민석이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니까. 이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잖아. 이번에도 그런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매달리더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했겠어. 네 형부가 주방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냅다 뿌리려고 하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갔지. 걔는 정신감정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니까. 요즘도 걔가 꿈에 나오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이모가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아내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동생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현선아, 늘 고맙구나. 앞으로도 내 동생 잘 부탁한다. 이모의 말에 아내가 얼굴이 빨개지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모가 거실 서랍장에 돈 봉투를 남겨두고 가셨고 이모에게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이모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이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인 장모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양가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